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테크 탑10에 포함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럴수록 저희는 더욱더 기업들의 실적이 어땠는지 봐야겠죠. 우선 첫 번째로 준비한 표는 이 표입니다. 미국 테크 탑1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어땠는지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매크로적인 이슈들 대비해서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안타깝게도 촬영일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 번 더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의 매출액은 97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애플의 실적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아이폰 매출 증가입니다. 왜냐고요? 아이폰 매출 증가율은 서비스 부문의 증가율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서비스 신성장 동력은 유료 가입자 수에서부터 오고 현 시점에서 유료 가입자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안드로이드에서 iOS로 건너오는 사용자들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럼 왜 안드로이드에서 iOS로 건너올까요? 아이폰 사용자가 늘어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서비스 부문의 연간 매출 성장률이 17%라는 부분과 아이폰 매출 성장률이 6%라는 것은 모두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팩트를 짚고 넘어가자면 $500 이상 스마트폰 세그먼트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80%를 돌파했습니다. 비싼 스마트폰으로 애플의 위치를 다시 한번 공고히 확인시켜준 셈이죠. 서비스 부문은 지금까지 말했던 바와 같이 애플 뮤직, 애플 TV 등 B2C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서비스 부문을 B2B로 확장한다는 소식도 앞으로 애플의 성장성을 불지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은 연 49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18% 상승했습니다. 매크로적인 상황은 좋지 않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컨센서스를 소폭 상했죠. 매크로 이슈 중 단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다들 물가가 오른다고 MS 오피스랑 클라우드 사용 안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펼쳐질 때 소프트웨어에서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가격 파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려가 많았던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안도감을 선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클라우드 데이터, AI, 링크드인, 윈도우 보안 게임 등 전 부문에서 양호한 성장세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애저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다고 판단되는데 GitHub,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개발자 친화적 생태계를 더욱 완성도 있게 만드는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디지털화 자동화는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65 오피스의 실적 또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게임 부문에서도 클라우드 게임과 콘솔 게임 패스 모두 견조한 모습 보였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2022년 IT 지출은 전년 비 4% 증가한 반면 소프트웨어 지출은 10%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1분기 매출액 6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비 23% 늘어난 수준이죠. 매출은 기대치에 부합을 했으나 순이익은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주가 또한 실적 발표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소폭 하락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유튜브 광고 실적 부진입니다. 원래 고성장률을 보였고 구글의 캐시카우 역할을 2년 동안 톡톡히 했던 유튜브 광고의 부진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피카 및 틱톡과의 경쟁 우려도 제기되면서 이런 주가 하락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광고 부분에서는 선방을 했죠. 클라우드 매출액은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마진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살짝 아쉽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사업 업데이트는 구글 지도의 검색량이 급증했다는 부분과 AR 뷰티, 쇼핑, 유튜브 커넥트 TV 사업의 성장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1분기 매출액은 1,164억 달러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며 실적 발표 이후 9% 정도 하락을 하기도 했었죠.
지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주가가 약 13% 이상 급등하면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일간 상승폭을 기록했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요가 아니라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인원수가 2배 증가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건비, 운송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아마존 성장에 가장 큰 몫을 했던 온라인 스토어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이는 물류 비용 증가와 겹치면서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럼에도 아마존은 광고 수익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매출 성장률은 2자릿수를 기록했고 AWS도 고성장과 수익성 방어가 지속되었습니다. 하반기로 진입할수록 유가 안정으로 물류 비용 압력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매출에 187억 달러를 기록하고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양적으로 성장을 했고 질적으로는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동차 가격 인상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원재료비 상승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전체 비용 중에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15% 수준입니다. 이미 장기 공급 계약으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곧바로 원재료비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가격 인상은 출고 기간까지 고려를 해서 향후 상승분까지 반영을 한 것이죠. 2022년 1분기 실적을 끌어올린 것은 이번에도 자동차 판매량 증가와 가격 인상으로 인한 매출 증가입니다. 지난 3월 미국 및 중국에서 판매 가격을 5%에서 10% 인상시켰습니다. 이로써 자동차 부문 매출액의 총 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6.4%포인트 증가했죠. 1분기 차량 인도 대수는 31만 대로 상해 공장 폐쇄에도 불구하고 68%나 증가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3, 4월 베를린과 텍사스 오스틴 기가 팩토리에서 차량 인도를 시작했는데요. 특히 첫 자체 제작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부분도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금 폐쇄된 상해 공장이 회복하면 2022년에 150만 대까지도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했죠. 이와 더불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Full Self Driving 베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신성장 동력으로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실적 발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성장과 수익 개선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메타입니다. 메타의 성장률은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둔화되었습니다. 2021년 높았던 기저와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변화의 영향이 겹치면서 2분기부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실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장외에서 크게 상승한 이유는 EPS가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했기 때문이죠. 영업이익이 매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한 이유는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리얼티랩스에서 영업 적자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그리고 monthly active user가 러시아 이슈로 유럽 이용자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9.4억 명으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것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죠. 그럼에도 메타는 틱톡과 스냅챗과의 경쟁에서 이길 방안을 마련하는 숙제가 남아있고 메타버스 사업 수익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률 회복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어도비입니다. 12월부터 2월 실적을 2022년 1분기에 발표하는 특이한 기업인데요. 살펴보면 총 매출의 93%가 구독 서비스를 통해 발생합니다. 구독자 수 증가는 2,700명으로 전년비 16%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디지털 미디어 부문은 포토샵, 3D 제품 등 2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구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출액은 31억 달러로 전년비 8.7% 증가했고 디지털 전환 플랫폼인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의 호조세로 해당 부문 매출 또한 11억 달러로 전년비 13.5% 증가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영업 중단의 여파로 가이던스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어도비 익스피리언스와 어도비 서브스턴스 3D 등 메타버스 도약과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으로는 컴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매출은 310억 달러,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실적은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숫자들은 무난했습니다. 다만 넷플릭스 실적 발표 이후 미디어주에 대한 투자들의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컴캐스트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브로드밴드와 비디오 서비스 사업 전개 방향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분기 컴캐스트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주가를 살짝 끌어올렸었죠. 올해 1분기 30억 달러에 이르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등 총 42억 달러에 이르는 주주 가치 환원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2022년 예상 실적 기준 동사의 기대 배당 수익률은 2.7%에 이르는데 미디어주로서의 우려도 있지만 배당주의 매력도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과 우려스러운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기업들의 실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기에도 업데이트해서 가장 최신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